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의 이야기를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의 세기는 온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수시장 붕괴, 청년, 부동산 위기, 그리고 시진핑 권력의 흔들림까지 겹치며 부정적인 뉴스가 앞다투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미중 관계에서도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패권을 두고 벌이는 그 갈등은 중국 경제에 또 다른 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내부를 들여다보죠. 2023년 중국은 5% 성장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3%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기대했던 보복, 소비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 저축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백화점 매출은 20% 줄고 지방 소매 매출은 15%나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역성장으로 돌아섰고 온라인 소비 성장률도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청년 실업은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공식 통계로는 21%, 비공식으로는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년 1,100만 명의 대학생들이 나오는데 일할 곳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결국 젊은이들은 탕핑 드러눕기, 바이란 포기를 말하며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헝다, 비구 이위안 등 거대 개발업체들이 줄줄이 흔들리며 GDP의 30%를 차지하는 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값은 15개월 이상 하락했고 신규 착공도 20% 줄었습니다. 가계 자산의 70%가 집에 묶여있기 때문에 부동산 위기는 곧바로 국민 재산 손실로 이어집니다. 지방정부 재정은 토지 매각이 막히면서 바닥을 드러냈고 공무원 월급마저 깎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적 위기가 시진핑 체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당과 군은 장악했지만 경제는 장악하지 못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국제무대에서는 미국과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기술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대표적이죠. 2022년부터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ASML의 EUV 노광 장비, 미국 기업의 첨단 GPU 칩은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국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전기차 배터리 같은 미래 산업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을 미국이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여전히 20%대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은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론 같은 기업을 키우고 일본 네덜란드와 손잡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2023년 자원의 무기화를 내세워 히토류, 특히 갈륨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중국의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무역 분야에서도 충돌은 계속됩니다. 중국은 2022년까지 미국의 최대 수출국이었지만 이제는 멕시코와 동남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 때문이죠. 애플은 아이폰 생산 비중을 인도와 베트남으로 옮기고 테슬라 역시 멕시코 이전을 선언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흐름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안보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만 해협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대만과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반대로 중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중국 경제는 세계 금융무역 시장으로부터 일시에 고립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는 내부의 경제 난관과 외부의 미국 압박, 이 두 가지 거대한 파도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재정, 투입과 통제 강화로 버티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조개혁 없이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개혁은 바로 안정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뚫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조적 한계 속에서 점점 더 약해질까요? 시진핑 체제가 이 난국을 견딜 수 있을지 아니면 내부 균열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시청자분들의 생각과 함께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